여러분, 혹시 상상해 보셨나요? 한 나라가 과거에 진 빚을 갚기 위해서 아예 전 세계의 질서를 새로 짜겠다는 정말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운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인류대민 사업이라는 이름의 바로 그런 담대한 비전을 담은 제안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총 5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한 국가의 질문에서 출발해서 우리가 이룬 기적 속에 숨겨진 빛이 무엇인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그 빛을 잊어버린 망각의 위기를 진단한 다음 해결책으로 제시된 인류를 위한 프로젝트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 프로젝트가 꿈꾸는 새로운 세계는 어떤 모습일지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파트, 한 국가의 질문입니다. 부제는 성공과 자기 성찰이죠. 이 문서는 우리가 이룬 눈부신 경제 성장, 그 한복판에서 오히려 우리 스스로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합니다. 2015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은 세계 11위의 경제 대국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성공이죠. 그런데 바로 그 정점에서 이 문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마치 성공의 정상에 올랐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어버린 건 아닌지 되돌아보자는 거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 문서의 진짜 목소리가 나옵니다. 물질적으로는 분명 풍요로워졌는데 과연 지금 우리는 행복한가? 하고 묻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웃음과 희망을 잃어버렸다고까지 말하죠. 이 날카로운 지적이 앞으로 펼쳐질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디서부터 길을 잘못 든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이제 우리의 성공 신화, 그 화려한 막 뒤에 숨겨져 있던 거대한 빚의 시작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1950년 전쟁으로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됐던 나라가 불과 38년 만인 1988년에 전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을 개최했으니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그야말로 압축 성장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이 기적이 과연 우리만의 힘으로 가능했을까요? 여기 숫자 59가 보입니다. 이 숫자가 바로 그 기적에 숨겨진 열쇠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폐허가 된 우리를 돕기 위해 군대와 의료진 그리고 구호 물자를 보내줬던 나라의 수입니다. 무려 59개 나라요. 이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받은 건 단순한 돈이나 물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것은 인류의 눈물이요, 피의 희생이요, 땀의 노력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 빚이 얼마나 도덕적이고 인간적인 무게를 가지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바로 망각의 위기인데요. 이토록 무겁고 성스러운 빚을 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서는 우리가 그 모든 걸 까맣게 잊어버리는 망각의 위기에 빠졌다고 아주 강하게 경고합니다. 받은 도움에 대한 의리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서는 우리 모두가 당연하게 여겼던 믿음에 정면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날의 이 성장이 정말 순수하게 우리의 노력만으로 이룩된 것인가? 이 질문 하나로 우리가 애써 외면해왔던 그 잊혀진 빚의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확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화면이 바로 그 망각의 결과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받은 건 인류의 눈물과 피라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성스러운 유산인데 지금 우리가 하는 건 그 도움으로 얻은 기술력으로 그저 세계와 장사를 하는 것뿐이라는 거죠. 이 엄청난 간극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위기의 본질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빚을 갚는다는 개념이 완전히 180도 뒤바뀝니다. 목숨으로 받은 빚은 목숨으로 갚아야 하는데 그게 전장에서 또 다른 피를 흘리는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신 저 멀리 지구 반대편에서 굶어 죽어가는 생명을 구하는 것으로 갚아야 한다는 거죠. 과거의 군사적 희생을 미래의 인도주의적 구원으로 바꾸는 그야말로 엄청난 발상의 전환입니다.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해법은 무엇일까요? 이제 이 문서는 세계적인 기아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국가의 역사적 빚을 청산하기 위해 설계된 아주 거대하고 야심찬 프로젝트를 제시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거대한 해법, 인류 대민 사업의 핵심 정의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은 이게 단순히 남을 돕는 착한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개발도상국의 기아 문제와 대한민국의 경제 침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아주 영리한 이중의 해법인 셈이죠. 물론 이게 너무 거창해서 뜬구름 잡는 얘기 아니야?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서는 아주 구체적인 4단계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어요. 1단계 설계와 준비에서 시작해서 2단계 건설, 3단계 운영을 거쳐 마침내 4단계에서 국내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한다는 거죠. 추상적인 아이디어가 현실적인 계획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DNA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목표가 훨씬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공장을 지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도움을 지식으로 되갚고 세계 경제 질서를 재편하고 결국엔 경쟁이 아닌 상생으로 세상을 하나로 묶겠다는 엄청난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거대한 계획이 성공했을 때 과연 우리 눈앞에 어떤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지 그 예측되는 결과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내에서 기대하는 효과 중 가장 파격적인 목표는 바로 이겁니다. 사업을 시행하고 7년 안에 실업률 0%를 달성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좀 개선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업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목표로 하는 거죠. 정말 대담하지 않습니까? 이건 단순히 일자리를 몇 개 더 만드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예 국가 경제의 체질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거예요. 70%에 달하는 중화학 공업이나 소위 3D 업종을 해외로 이전하고 그 빈자리를 첨단 산업과 교육으로 채워서 완전한 지식 기반 사회로 대전환을 이루자는 거죠. 자, 이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표를 보면 스케일이 정말 어마어마해집니다. 기아 문제 해결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의 난민 문제와 국제 분쟁을 끝내고요. 마침내는 한반도 통일과 세계 통일까지 이루겠다는 그야말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의 묵직한 질문을 남깁니다. 한 국가가 진 역사적인 빚은 그저 과거의 무거운 짐일까요? 아니면 그 나라가 미래를 향해 나아갈 가장 위대한 목적과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